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신 착취, 공장이 한밤중에 포착되었습니다. 외국 조직은 오만했지만 대한민국의 외교팀과 구조되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침투의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현장에선 통곡과 참회가 교차했고 그 어떤 총성도 없이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는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박한 구출의 순간을 낱낱이 밝힙니다. 피해자들의 눈가에 흐른 한 방울의 눈물이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캄보디아의 밤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제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검은색 SUV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함께 사라지는 듯했더군요. 팀장님은 약속된 시간까지 그저 눈을 감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차량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오직 제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처럼 느껴졌네요.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숨막히는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호흡 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팀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자신의 호흡 소리만을 믿어야 할 것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군복 대신 평범한 민간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깨에 낡은 배낭을 둘러맸고 다른 한 명은 구호품처럼 보이는 상자를 들고 있었네요. 이것은 무력을 감추기 위한 최소한의 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질퍽한 흙바닥에 발자국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가 특유의 걸음걸이를 유지하더군요. 우리의 목표는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그림자가 되어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낡은 건물의 창문에서는 생활의 불빛 대신 서늘한 모니터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한 줄로 늘어서서 주변의 풍경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리는 순간에 맞춰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내디뎠네요. 우리의 존재를 자연의 소리 속에 완벽하게 숨겨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은밀한 손가락 신호가 2번 반짝였습니다. 현지에서 우리를 돕는 교포 제보자 최명호 씨의 신호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감시가 가장 소홀해지는 교대 시간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나직하게 대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공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굳은 결의가 느껴지더군요. 우리는 소리보다 그림자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작전의 제1원칙을 되새겼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 건물 안으로 조용히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부의 도움이 없는 완전한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를 데리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네요. 좁고 어두운 통로의 끝에서 차가운 철문 하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린 팀원이 앞으로 나서서 손끝의 미세한 감각만으로 자물쇠의 구조를 더듬기 시작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음 대신 아주 짧고 둔탁한 소리가 한번 울렸을 뿐입니다. 문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간 어둠 속에서 캄보디아 현지인으로 보이는 경비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더군요. 인기척을 느낀 그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우리와 마주쳤습니다.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손가락을 입술에 조용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없이 오직 침묵을 지켜달라는 고요한 신호였죠. 놀랍게도 경비는 저항하거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체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비극적인 상황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작전의 핵심부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총성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대가 넘는 컴퓨터 앞에 앳돼 보이는 한국인 청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화면마다 온라인 상담 중이라는 문구가 차갑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그들이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모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네요. 청년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을 착취하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굳게 쥐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년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돌아오는 듯했네요. 그의 눈가에서 소금기 가득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이곳에서 그가 겪었을 모든 고통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책상 아래를 살펴보자 케이블처럼 위장된 차가운 족쇄가 그들의 발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부품처럼 묶어두기 위한 비인간적인 장치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려왔죠. 저는 허리춤에서 조용히 멀티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네요. 구조를 위한 도구는 절대 소리를 내며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작은 소음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의 손놀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철제 고리 하나에 조심스럽게 힘을 가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대신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고리가 힘없이 풀려났죠. 자유로워진 발목을 확인한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소리 없이 내쉬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한 여성이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외교팀 소속의 이수민 팀원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더군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여성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듯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마지막 화면에는 미처 전송되지 못한 한국어 문장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사랑해요라는 어쩌면 가족에게 보내려 했을 그 글자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예린 팀원은 그 옆에서 조용히 USB 하나를 회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당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고통의 기록이라는 말을 덧붙였네요. 그때였습니다. 통로의 가장 끝에 있던 팀장님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인원을 확보했으니 이제 소리 없이 퇴출을 시작하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작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원이 복도의 한 줄로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오직 눈빛과 손짓으로만 소통했죠. 발밑에는 축축한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창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물 위를 걷는 순례자처럼 그 희미한 빛을 밟으며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희망을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잠시 망설이며 뒤를 돌아보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에 자신의 친구도 함께 있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겼으니 반드시 다시 돌아와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는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출구 앞에는 우리가 타고 왔던 검은색 차량이 엔진을 끈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여전히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처럼 들려왔네요. 우리는 구출된 인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그들의 머리를 보호하며 한 명씩 차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차에 오르고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새벽에 첫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작전이 끝난 후 저는 머리에 썼던 헬멧 대신 평범한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의 총성도, 고함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나,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들 말입니다. 차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어둠이 옅어지는 새벽길을 달려 현지 공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지 협력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작전 중에 어떠한 무력 충돌도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죠. 팀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총 대신 소리를 사용했고 이름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싸웠다고 말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번 작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차 안의 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네요. 제 손에는 아까 청년의 발목에서 풀어낸 차가운 철제 고리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리를 말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이나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태울 비행기의 엔진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간 기내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네요. 예린 팀원은 회수한 USB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조용함이야말로 우리가 남기고 온 치열한 싸움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기체가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서자 창밖으로 보이던 캄보디아의 어두운 들판이 작은 점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어둠을 뒤로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물결처럼 스며들어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폭발음이나 총성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강한 힘은 가장 큰 소리가 아닌 가장 깊은 침묵 속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집으로 돌아갈 청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되찾은 자유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